첫 번째로 서울에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를 사야 할 매수 시점, 추천 매수 시점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제외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아무래도 투자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는 이제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 관심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결과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라는 응답이 11분 계셨고 사면 안 된다는 분과 내년 말 이후에 사라는 분이 한 분씩 계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봤더니 지금 사라고 하신 많은 분들 중에 딱 한 분을 추려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수요가 해소가 안 됐어요.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이 경기도나 인천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 시세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밀려나온 수요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천, 경기도가 시세가 빠진다 하더라도 서울의 시세가 빠지기가 좀 어려운 지금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사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비해서 서울이 아직 덜 올랐고 아직까지 수요가 많다, 뭐 그런 설명으로 이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언제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뭐 일반 아파트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제 사면 안 된다는 분이 한 분 더 많으신데 어쨌든 재건축 아파트도 지금 당장 사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안명숙 부장님은 저 재건축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김학렬 소장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기 신도시라든지 사전 청약 물량이 나오는 지역들 보면 다 외곽이죠. 그런 지역들이 서울 내에 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 만약에 서울에 입지가 좋은 곳을 원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재건축밖에 없을 건데, 저는 저기에서도 그 지금과 또는 고민하는 사면 안 된다는 것들이 조금 갈리는 이유는 초기 재건축과 재건축이 비싸지만 많이 진행된 곳들은 사실은 이 상승기에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돼서 입주 시점까지 멀지 않은 곳들은 비싸지만 그런 지역들은 경기 변동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면 사실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어쨌든 재건축도 이제 좀 가시적으로 입주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사업 후기 단계에 있는 그런 데들을 유망하게 본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예,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도 아파트를 언제 사야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예, 결과 보여주세요. 지금 사라, 올 여름에 사라, 내년 여름에 사라, 뭐 이런 응답들이 많았네요. 이동현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경기도 아파트 서울 인접지 제외라고 하는 게 저게 좀 걸리긴 한데, 서울 인접지 제외면은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변수가 좀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앞서서 뭐 이제 3기 신도시 이제 사전 청약부터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이들 지역들이 경기도 인접 지역, 서울 인접 지역에서 좀 떨어진 곳들이 좀 더 많다고 보면은 이런 것들 변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보다는 올 여름이라는 곳에 저는 여기다가 표기를 했는데, 좀 지켜볼 것들은 지금 당장 한다 이러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르면은 서울 인접지가 따라 오를 거고, 서울 인접지가 오르면 결국은 경기도 외곽까지 간다고 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별거는 분명한 건 서울의 아파트 추이가 얼마나 그게 갈 수 있느냐, 얼마나 더 빠르게 가느냐, 또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파가 변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가 여러 가지 일에서 지금 거래량이 좀 줄었다고 하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 상승폭이 만약에 많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거래량이 급감하거나 이런 사태가 만약 지속된다면 결국 경기도도 영향을 안 좋게 받을 수도 있어요. 경기도 외곽 지역은.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서울 아파트가 좀 좋게 보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저도 한 올 여름쯤에는 한번
매입하는 걸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기본적으로는 대전제는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다주택자는 별로 지금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 분들은.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의 갈아타기 수요자들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살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보다 조금만 타이밍을 좀 더 지켜보는 올 여름 이후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지방광역시 아파트 언제 사야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바로 결과 보겠습니다. 예, 뭐 비슷합니다. 지금 사라, 올 여름에 사라, 내년 여름에 사라. 시점은 다르지만 사라는 응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안 부장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거는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교체 수요도 있으실 거고, 지방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떤 유동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역별로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좋았던 시장이 1년 반 이어지면서 좀 더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다, 오를 수 있는 여건에 비해서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저도 이동현 센터장과 동의하는 게, 대전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그렇게 대전과 대구는 크지 않았던 곳이다 보니, 그런 지역들이 혹시 부모님이나 그런 지역 거주하시면서 집을 사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런 지역들은 뭐 실수요라고 하면 뭐 저는 그렇게 세주택 단 지방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축이나 재건축 너무 초기 단계보다는 새 아파트나 준신축 이런 아파트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집값 전망에서는 중소도시 아파트도 소폭이지만 이제 오를 거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과연 매수도 사람들이 추천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결과 보여주세요. 네, 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면 안 된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뭐 지금 사라는 응답도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의견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은데, 이동현 센터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의 그 타깃이거든요. 돌아가면서 다른 데 다 뜨는데 더 이상 안 뜨고 가격이 저평가된 곳이 어딘가, 또는 갭 투자로 내가 과연 2030이 투자하기 쉬운 곳이 어딘가 찾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관심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금액이 낮기 때문에. 일단 투자 금액이 낮아요. 상당히 낮아요. 지방에 뭐 2, 3억이면 웬만한 거 다 사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지방 중소도시에는 그 얘기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이 어쨌든 간에 풍부한 자금의 유동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면서 지금 시장은 좋다고 보지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내년 여름에다 저 한 명이 접니다, 바로. 그래서 내년 여름에다가 이게 표기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대선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3월에. 이 변수가 있어요, 이게. 이 변수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정책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부가 바뀔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같은 정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 추이를 지방은 특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지방에 여러 가지 뭐 그런 쪽에 좀 더 이렇게 수요를 활성화할 수 있는,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온다면은 투자의 매력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방 도시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요자 아니면 정말 어려운 게 지방 도시이고 나중에 빠져나오기 힘듭니다.